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이제 매일 제가 10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빡시긴 빡세네요. 제가 이제 8시 반부터 이제 9시 한 55분까지 회원방송 진행하고 10시부터 또 요거 하고 이따가 오늘부터는 11시 반부터 또 제 유튜브에서 12시까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네요. 예. 빡셉니다, 빡세. 자, 다들 반갑습니다. 예,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5일이죠. 수요일입니다. 10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예. 조금 아래로 해야 되나? 카메라가. 먼저 지수 얘기 좀 하도록 할게요. 어제도, 이게 자꾸 오후에 변동이 생기네요. 어제도 그렇고, 엊그저께도 그렇고. 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엊그저께 한번 보시면, 기억이 안 나. 엊그저께는 오후에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그렇죠? 요거 30분 봉입니다. 30분 봉. 그리고 어제는 오후에 박살이 났어요. 이렇게. 지금 이틀 전이나 이제 어제나 모두 오후에 변동성이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제 이틀 전에는 보면 그냥 장중 내내 반등을 했으면 나오지 않았을 매수 신호가 오히려 살짝 눌렸다 반등이 오후에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갭상승이 나왔고, 어제 같은 경우 보면 오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공개방송이었다고, 어제 진짜 공개방송 연계였었죠. 예, 제가 어제 오후 공개방송에서도 얘기는 드렸던 것 같은데, 지수가 내려올 때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면, 일단 구도상은 매수 신호가 한번 더 뜰 거다. 간밤에 있을 이제 미시장에 따라서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오늘처럼 갭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모르겠고, 하지만 여기서 양봉 하나 뜨면 바로 매수 신호가 또 뜨는 자리다라고 아마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예, 또 뜨는 자리다. 부럽네요. 코스닥시스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엄청 세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 생각이 났는데, 예, 코스닥시스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좋아하는 성향의 종목인데 오늘 날아가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매수 신호가 지금 한 번 더 뜰 수밖에 없는 구도였어요. 구도 자체가.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오늘 갭상승이 나와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기준에서 제가 이 얘기를 이미 했었어요. 매도 신호가 나올 자리가 아니라 어떤 형태가 됐든 또 한 번의 매수 신호가 나올 자리였어요. 애초에. 요걸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좀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 요렇게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갭상승이 오늘 나온 겁니다. 나오고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갭상승 이후에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쵸? 왜 변동이 별로 없을까요? 수급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소 160억 사고 코스닥 760억을 팔아요. 선물은 뭐 천여 계약 매수하고 있고, 옵션은 콜이든 푸시든 소폭의 순매도입니다. 이 말은 외국인은 오늘 거의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나마 이제 거래소는 기관이 좀 사고 있죠. 개인들이 좀 팔고 있고요. 이게 단데, 최근에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수천억 내지는 수조원 단위의 거래를 했어요. 매수가 됐든
매도가 됐든, 계속 조 단위, 천억 단위, 막 이런 식의 이제 매매가 계속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거에 비하면 오늘은 수급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쉬는 겁니다, 그냥. 오늘은 쉬고 있어요. 수급이 쉬고 있어요. 관망하고 있다라는 거하고 거의 이제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은 좀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상승 이후의 움직임 자체는 그냥 상승 유지 정도 해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정 종목은 되도록이면 언급하지 마시고, 제가 뭡니까? 아니 근데 이게 저는 이 시간을 왜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죠? 지금 저희 코너 이름이 종목 콕콕이죠. 이게 종목 콕콕인데 난 왜 이거를 주식 톡톡이라고 알고 있지? 야, 이게 말이 비슷하지 않아요? 종목 콕콕이나 주식 톡톡이나 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몇 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게 와우네 PD님한테 전달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더니 그 중에서 이거를 고르신 거예요. 원래는 종목 콕이었을 거예요. 근데 콕을 하나 더 붙이대요. 그래서 콕콕이 된 거고, 다른 아이디어 중에 주식 톡톡도 있었거든요. 이거 톡 터트린다 막 이렇게 제 맘대로 이름을 지은 건데, 이따가 11시 반부터 제 방송, 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종목 콕콕 시간이잖아요. 이따 11시 반부터는 주식 톡톡 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주식 톡톡으로 해놨더라고요. 폴더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놨었더라고. 참. 그쵸. 주식 톡톡 이렇게 해놨잖아요. 야, 씨. 종목 콕콕인데. 여기에 제가 이제 언급했던 종목들은 좀 언급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여기 한 번씩이라도 언급했던 종목들.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이제 관심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죠. 오늘은 보니까 이제 코스닥 시스가 아까 슈팅 제대로 나오더라고. 17%까지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언급을 한 건 ALT인데, ALT는 저번에도 언급을 한 번 했던 종목이죠. 두 번째 이제 언급한 거고, 사실 코스닥 시스도 두 번째 언급을 한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종목 언급 조금 자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금감원 제재 사항에 걸리니까 그건 자제를 부탁드리고, 자, 이제 종목들이나 섹터 분위기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눌러주시고, 뭐 오전에 많이 얘기들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황에 대해서 많이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원방을 오전에 하니까 그때 얘기했던 것들 잠깐 얘기 드리면, 어제 다우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건 금융주가 강해서고요. 금융주가 강해서고, 어제 다우지수는 미국 지수는 장중에 변동이 되게 컸어요. 빠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변동이 좀 컸습니다. 변동이 컸는데 장중에 빠질 때는 트럼프 이슈였고요. 반등할 때는 파월 이슈였습니다. 크게 보면. 그래서 트럼프는 역시나 미중 분쟁 관련된 이제 대두를 또 걸고 넘어졌어요. 대두 뭐 식용유 뭐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오늘 샘표가 급등을 했어요. 샘표가 급등을 했어요. 개인 유튜브는 아무 때나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 개인 유튜브에 없고, 이따 11시 반에 개인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이어갑니다. 샘표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 여기 뉴스 나왔네. 그러니까 대두 식용유 얘기 나오니까 샘표가 급등한 겁니다. 대두 식용유 얘기 나오니까 샘표가 급등한 거예요. 예전에 간장 얘기 나올 때도 급등했었어요. 샘표가. 미중 무역 분쟁 예전에 있었을 때 아마 간장 얘기 나온 적이 한 번 있는데, 이게 옛날에 이렇게, 이게 월봉이거든요. 피레침 싼 게 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그런 농산물들이 언급이 될 때마다 한 번씩 튀었던,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결론은 어제 미시장은 이런 것들, 이제 유동성과 관련된 긍정적인 요인들, 그리고 이제 이슈, 미중 분쟁 이슈와 관련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장중에 계속 이거 나왔다가 저거 나왔다가 하면서 뺐다가 반등했다가 막판에 또 뺐거든요. 그런 변동성이 여기서 생긴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한 거냐면, 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이 이거는 해결이 그래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문제 아닌가요, 이런 거는? 근데 이 금리 인하와 QT를 동결한다라는 부분,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부분은 이건 일종의 추세잖아요, 지금. 이제 막 초입이잖아요, 초입. 한 번 딱 했잖아, 지금. 이건 약간의 이제 그 트렌드로 봐줘야 되는 거고, 응? 토크의 톡이 아니라요. 토크의 톡이 아니라 옛날에 나 이러면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뭐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톡하고 위로 팡 터지는 주식을 찾아보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톡하고 위로 팡 터지는 봉선화 같은 주식.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이름 짓는 거에 뭐 이렇게 뭐 마케팅 전문가도 아니고 이름 짓고 막 이런 거에 제가 재능이 있진 않아서 제가 생각나는 거 그냥 이렇게 던져 드린 건데, 그 중에 하나 종목 콕 집어낸다. 요 종목 콕콕이 이제 선택이 돼서 제 방송 제목으로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자, 다시 한번, 어제 미장 장중 하락의 원인인 트럼프 관련된 미중 분쟁 관련된 이슈는 지금은 되게 뜨겁지만 해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라고 봐야 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왜? 미중 분쟁 관련돼서는 이렇게 있어요. 4중전회가 10월 20 며칠인가부터 아마 있을 거예요. 10월 말에 진행이 되고, 에이펙 트럼프 CCP 회동 가능성이 10월 말, 11월 초. 그리고 관세가 또 11월 1일 날 트럼프가 매긴다고 이제 으름장을 놨고, 그 와중에 8월 달에 유예했던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또 11월 중에 있어요. 일정이 이렇게 빼곡하게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저 역시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일정이 다가올수록 어떤 형태가 됐든 해결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 거다. 제가 어제 오후 회원방송이래요. 공개방송에서도 얘기한 거긴 한데, 어제 오후에 하락 요인이 뭐였죠? 어제? 하나오션 아니었나요? 하나오션이 무슨 대중국 제재를 받는다. 미국 자회사 5곳? 5곳인가요? 어제 오후 하락 요인이 이것 때문에 환율이 움직이고 지수가 움직이고 한 거잖아요. 이렇게 영향을 준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거 과대 해석할 필요는 굳이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뭐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제재를 거는 거에 대해서 제2의 한한령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나왔을 정도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일환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제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선박 관련된 관세를 매기기로 했던 날이었어요. 애초에 날짜 자체가 일정에 있었던 날짜라고요. 일정에 있었던 날짜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과대 해석을 시장이 했다라고 저는 사실 어제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에 막 빠질 때. 이건 제가 어제 이제 드렸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제 이제 빠질 때는 이제 긴가민가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점 기준으로 봐서는 과대 해석이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힌트는 좀 꺼놔야겠다. 정신 사납다. 자, 그럼 이제 종목들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과 섹터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오늘 로봇주 참 세네요 오늘. 로봇주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주 잠깐 한번 점검 좀 해볼게요. 로봇주가 엄청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늘 아침부터 제일 강했던 로봇주는 뭐였냐면, 제일 강했던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 에어. 그럼 엔젤 로보틱스의 특징이 뭐죠? 얘는 이제 헬스케어 로봇이면서 LG그룹 관련주예요. 엔젤 로보틱스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 같이 좀 따라간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개별주 중에. 그게 PNS 로보틱스. NS 로보틱스. 참고로 이 PNS 로보틱스는 원래 PNS 미케닉스라는 회사였는데 사명을 몇 달 전에 바꿨어요. 얘가 이제 헬스케어 하는 회사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결이 있었냐면 SBB 테크가 강했어요. 오늘 SBB 테크 요게 강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품단이라고 봐줘야겠죠. 로봇 부품. 비슷한 결의 주식이 뭐가 있냐면 SPG가 있어요. 모터.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장중에 갑자기 치고 가는 게 이제 하이젠 아르네. 이건 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종목이죠. 뭐랑 같이 얘기했었죠, 이거는? 액추에이터. 이쪽 결의 주식들이 뭐가 있죠? KNR 시스템, 사면이 있죠. 다 세죠, 오늘.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치고 가는 주식이 하나가 저기에 있네요. T로보틱스가 있네요. T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엄청 핫했던 시절이 한번 있었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 이제 2차 전지 공정? 그러니까는 이제 공장 자동화 이슈랑 좀 맞물려 있는 AMR이라고 하나요? AMR? 공장 자동화 이슈, 협동 로봇, 막 이런 쪽.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봇주가 한 달 전쯤에 처음 움직일 때 하고 조금 다른 게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어요, 사실. 여기저기서 약간 우후죽순 움직인다고 해야 되나? 로봇주가 참 움직임도 강하고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주식 중에 시메스라고 있죠. 시메스의 가장 큰 모멘텀이 뭐냐면 얘는 이제 쿠팡 물류예요. 이거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또 관련주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쿠팡 물류 관련된 로봇이 누가 하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요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종목인데, 어디였냐? 여기 있네. 코닉 오토메이션. 얘가 또 관련주예요. 얘는 이제 두 가지죠. 시메스는 쿠팡 물류 레퍼런스 플러스 SK 그룹 이슈도 있어요. 근데 물류 관련돼서는 코닉 오토메이션이 이게 이제 쿠팡 물류 쪽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로봇주들이 약간 여러 모멘텀을 가지고 들쑥들쑥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입장이 특히나 그러네요. 특히나 한 분야만 움직인다기보다도 되게 로봇이 분야가 되게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신규 상장 로봇들도 많이 움직여요.
얘네가 누가 있냐면 이제 TXR 로보틱스가 있고 나우 로보틱스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로봇주들이거든요. 뭐 제닉스 로보틱스 여기까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얘도 이름 바꾼 회사입니다. 제닉스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로봇주가 엄청 많죠. 대장주 말고도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뭐 로보티즈, 뭐 혹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많아요. 아, TXR도 물류로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신규로 사실 보고 있었어가지고 이게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던 얘랑 얘가 제일 비슷한 시기에 상장했고요. 제닉스는 조금은 됐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로봇주가 여전히 저는 로봇주의 핵심은 액추에이터라고는 보는 입장이에요. 그 로봇주 어떤 기술력의 제일 집합체니까요. 하지만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각각의 기술적인 위치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유망한 로봇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유로메카 이것도 좋아요. 이런 것도 괜찮죠. 올라간 게 없죠. 이런 거는 협동 로봇이니까. 유일 로보틱스 얘는 이제 SK그룹 쪽이죠. 유일 로보틱스. SK그룹 쪽 로봇은 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SM 코어도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조금 소형주고. 현대그룹은 현대무벡스. 와, 이건 신고가네. 그러니까 아무튼 로봇주는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종목들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한번 잠깐 볼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여기서 얘기했다가 그냥 계속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대략 뭐 한 2,900원에서 뭐 2,800원 사이? 그런 데가 이제 반등 포인트인 것 같은데. VI가 얼마냐? 2745. 약간 오늘 로봇주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좀 있어서 오늘 단타 기준으로는 저는 1순위는 로봇주입니다. 오늘 단타 기준으로는 지금은 로봇주가 제일 적합해 보인다. 제가 얘기하는 단타라는 건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오늘 사서 오늘 파는 단타 기준 제일 적합해 보이는 섹터는 로봇이에요. 심지어 저희도 오늘 아침에 로봇주 하나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문 넣었다가 체결이 안 됐고 다른 로봇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로봇주만 매매하려고 했거든요.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그러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자, 로봇주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워낙 요즘에 핫한 섹터니까 오늘 또 핫한 섹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종가 매매는 이따 오후에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3대 섹터 우리 잊지 맙시다. 칩, 전력, 로봇, 일론 머스크, AI 3대 섹터입니다. 3대 산업군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아셨죠? 일론 머스크의 3대 산업군 이거 3개. 칩, 전력, 로봇과 아이디어가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은 아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은 빠질 때마다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칩과 전력과 로봇.
칩과 전력과 로봇. AI의 3대 산업군입니다. 사실 답을 알려준 거예요. 되게, 이게, 이 사람이 괜히 현자가 아니에요. 이 일론 머스크 이 아저씨가 괜히 현자가 아닙니다. 좀 뻔한 얘기긴 한데, 근데 똑같은 사람, 다른 사람, 똑같은 내용이어도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과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파급력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사실 이때부터 로봇주가 더 세게 지금 가고 있기는 해요. 로봇주가 정말 무지막지하잖아요, 지금. 원전도 지금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신고가를 갔잖아요, 계속. 원전도 슈팅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원전은 그래도 조금 모르겠어요. 원전은 좀 칩과 전력은 좀 밸류에이션이 되는데 솔직히 로봇은 밸류에이션이 되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조금 좋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얘도 이제 삼성그룹이잖아요, 얘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뭡니까? 시총이 너무 세서 이거 밸류에이션 안 된다 했던 그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가이던스를 엄청 좋게 누군가 이렇게 내놨어요. 근데 이런 로봇 기업이 지금 없어요. 저는 이게 부각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대로 될 거라는 어떻게 장담을 하냐? 아니, 당연히 장담 못하죠. 2027년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시장이 이렇게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 건데. 기대치가 꽤 높더라, 레인보우는. 전 레인보우가 그래서 지금 되게 그 대장주군에서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로보티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글쎄요, 이제는 솔직히 로보티즈는. 그리고 로보스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각이 받은 게 로보스타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각을 받은 게 로보스타라고 봐요. 예전에는 로보스타가 시총이 더 셌어요. 예전에는 로보스타가 로보티즈보다도 시총이 강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고 지금은 한참 엎어졌죠. 엎어져도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로보스타에 좀 매기가 들어왔다라고 봐줘야 돼요. 이거는 로보티즈가 너무 가서 그런 개념으로 좀 보면 되고 그렇습니다. 저런 것도 생각하니까 유일로보는 유일로보 이런 것도 딴 종목 얘기하려고 했는데 로봇주를 지금 너무 오래 얘기하네요. 딴 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G 좀 셌네요. KMW 10%, HFR 12%, 이노와이어리스, 아이고. 5G에서 꼭 뭔가를 들고 가야 된다면 저는 이노와이어리스기는 해요. 저는 제가 제일 선호하는 종목은 예전부터 5G도 이노와이어리스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글쎄, 나 5G가, 요것도 괜찮아요. RFHRC. 요건 좀 올랐네. RFHRC도 괜찮고요. 이노와이어리스 괜찮고요. 사실, 여기서 이제 3대 산업군으로 언급은 안 됐지만, 사실 통신망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통신망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즉,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라고 봐줘야 되는데, 이쪽은. 그냥, 제 느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5G 관련된 주식들, 통신기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솔리드 요것도 괜찮아요. 솔리드는 어떤가, 지금? 혹시? 솔리드. 이러고 있네. 글쎄, 이게 한번 전면에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는 섹터는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1년 내에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확실히 시장에서 좀 많이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섹터입니다. 이 통신기기 쪽은. 저는 그렇게 봐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KMW가 오늘 10%가 올랐어요. 10%가 올랐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움직임이 더 전개가 돼야, 저는 그때 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그 박스 구간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RFHS이 좋긴 한데요, 이 정도면. 통신기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력반도체 쪽에서 제 탑픽은 얘예요. 코스텍시스. 이것도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미. 아무튼, 이쪽은 나쁘진 않아요. 분명히 괜찮은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전력이나 저런 것들도, 이 전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게 로봇 같은 경우는 피지컬 AI라고 해서 AI의 어떤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프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칩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근데 칩과 전력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통신망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있어야 돼요. 일론 머스크는 근데 왜 이 세 섹터를 언급을 한 거냐면, 이 세 산업군을 왜 언급을 했냐면, AI 시대에는 이쪽의 경쟁력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의미였어요, 사실. 정확한 말의 의미는 AI 시대에 칩과 전력과 로봇이 필요하다. 이것보다는, 이것 말고도 필요한 것들은 많지만, 칩과 전력과 로봇과 관련된, 기술적 혜자를 갖건, 뭐 혹은 관련된 괜찮은 정도 위치에 어떤 지위를 획득하든, 뭐 그런 형태로 이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 얘가 이제 이런 걸 언급을 했던 거는. AI에는 요거 세 개만 필요한 건 사실은 아니죠. 그 밖에 더 필요한 것들은 있죠. 일단 저는 좀 그 정도로 보고, 오늘 좀 상대적으로 좀 세기는 하네요. 간만에 통신 쪽이 좀 세기는 하고. 그 밖에 IT 한번 봅시다. IT는 곤양전양한 것 같은데, 그쵸? IT. 오늘 반도체에서 제일 세게 올라오는 거는 AI 팩트네요.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3,000원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인데, 5,000원이네요. 오늘 10% 올랐고. 얘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죠?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HBL이라고 해서, 이렇게 HBM이 있어요. 요 아래 위에 저전력 반도체를 끼워 넣고, 저전력 반도체를 끼워 넣어서 HBL이라는 로직으로 가면 이게 이제 더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해서 효율성. 에이펙트는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기업. 이것도 테스트하고 이것도 테스트하고 이것도 테스트하고 테스트 수량이 늘 수 있어서 좋아지는 구조다. 아마 이렇게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쳐보시고, 그 논리로 관련된 주식을 제가 찾다가 차트가 제일 이뻐 보이는 관련된 주식이 얘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당시에 얘를 언급을 했던 거예요. 딴 게 아니라 딱 논리가 이거였어요. 저 논리였고, 아마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라는 거는 기억하실 거예요. 저 이론이거든요. 근데 차트가 요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괜찮아 보여서 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거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기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딱 요거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게 제가 볼 때 지금
이름도 비슷하네. ALT거든요. 뭐 하는 일은 완전 다른데 비슷해요, 위치가.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오늘 시장 반등하고 있죠. 오늘 2차전지가 살짝 쉬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강했어요. 어제 그저께 강했는데 오늘은 살짝 쉬고 있고, 뭐 그렇다고 많이 빠지는 거는 아닙니다. 살짝 쉬고 있는 단계인데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구분 지을 필요가 있어요. 주도 섹터? 주도 섹터라는 건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반도체라고 봐줘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약간 굳이 따지면 소외 섹터 개념으로 움직이는 대표 주자가 2차 전지예요.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대표 주자. 왜? 얘네는 지금, 그러니까 주도 섹터는 그 섹터의 신고가도 많아야 되고요. 완전 다른 논리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모멘텀 섹터라고 해야 될까? 사실 진짜 고수익은 여기서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로봇과 바이오예요. 이렇게 봐줘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 섹터만 보면 요 정도가 지금 대표 섹터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완전 수익률 게임이 나오는 데는 로봇 바이오 쪽이고, 주도적으로 계속 추세 타고 가는 쪽은 반도체예요, 여전히.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외 섹터군으로 속해 있는 게 2차 전지. 여기에 이제 기존 주도 섹터가 하나 뭐 있긴 하죠. 그게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에요. 그게 이제 조방원이거든요. 저는 여기에다가 엔터까지 같이 끼워 넣는 입장인데, 사실 조방원 엔터까지. 기존 주도 섹터는 약간 요런 이제 류의 종목분들이고, 근데 얘네들은 저는 지금은 좀 개별적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입장이고, 조방원의 원은 AI로 지금 재부각이 되고 있고, 조방원 중에 조는 어제 이제 하나오션 이슈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슈만 놓고 보면 어제 하나오션 이슈 때문에 조선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저는 오히려 사야 된다. 그것 때문에 빠진다면 제한적인 이슈라고 보는 거거든요. 조선은 또 가긴 할 것 같아요, 저는. 조선은 되게 장기적으로 조방원의 방은 전 좀 애매해. 방은 개인적으로는 좀 애매하고요. 그래서 조나 원은 나름의 모멘텀들이 그렇게 아직은 있다. 특히 최근에 제일 핫한 건 원이고요. 원. 엔터도 장기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글쎄요, 다른 것보다 지금 매력도에서는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은 저도 합니다.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한데 아직은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까 보인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제 생각이고, 저는 약간 이런 결로 보고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위주의 시장에서 바이오 2차전지가 대장 섹터가,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추후에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봐요.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고, 누가 시장을 보는 그 어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주도 섹터가 바이오다. 아니다. 지금은 2차 전지다. 라고 할 만한 시점이 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반도체다. 아직은 대장 섹터는 반도체다. 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5번 한 번만 쳐보십시오. 지금은 약간 요런 식의 섹터로 분할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도 섹터는 분명히 중간에 바뀌긴 할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올해 내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로까지는 아니에요. 올해 내로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일단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까지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뭐 올해까지냐, 내년 상반기까지냐, 심지어는 내년까지냐, 라고 논할 만한 주제도 아니에요. 왜 그 주제가 아니냐면, 내 생각은 내 생각인 거고, 각자의 생각은 생각인 거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요, 생각을. 근데 지금은 그냥 생각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기본 생각은 또 있어야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범주가 있어야지 뭔가 시장의 실제 변화가 일어날 때 조금 생각에 대한 수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 생각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튼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아주 조심스럽지만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열려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역설적으로 2차 또.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들 2차 전지에 관심이 제일 많아요? 제가 이게 막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좀 좋게 얘기해주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건 제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 생각은 저는 2차 전지가 주도 섹터가 추후에 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요. 예전처럼은 못 갈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정확하게 제 이제 생각은 뭐냐면 제가 이제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던 저는 입장이었고요. 원래 계속. 심지어 한창 막 급등할 때도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여서 오히려 최근 한 2달? 3달 전부터는 제 입장에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라고요. 오히려 지금 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예전 가치는 절대 못 간다라고, 절대는 뺄게요. 예전 가치는 못 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네, 절대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예전처럼 가긴 좀 어렵다.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요. 너무 제조업이에요. 너무 제조업이에요. 저도 저 생각이 있는데, 마치 예전에 OLED 기업들 실적 쭉쭉쭉 늘어날 때, 그거는 이제 중국 이슈, 그것도 비슷해요. 심지어 중국 때문인 거. 중국 이슈. 2차 전지도 중국 이슈 있잖아요. 예전처럼 못 갈 거라고 봐요. 예전처럼 가긴 좀 어렵다. 이거 영업이익률 너무 낮아서 예전에 난 멀티플을 이거를 2년치를 갖다 땡겨가지고 막 100배, 200배 주는 게 이게 맞나? 예전에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잘.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기술 강국인 건 맞죠. 나름 그래도. 근데 중국이 마치 디스플레이 LCD 이쪽처럼
OLED 이쪽처럼. 중국이 오히려 포션이 더 커졌잖아요, 지금. 여튼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주식이란 건 항상 그래요. 지금은 2차전지가 소외 섹터거든요. 어제 그저께 올랐다고, 이틀 올랐다고 주도 섹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소외 섹터인데, 주식이라는 건 많이 빠지고 오래 쉴수록 올라갈 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요. 뭐 그런 건 있어요. 그 고유의 2차전지가 지금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래도 꽤 큰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봐요. 지금. 제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예? 제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나. 기회는 있을 겁니다. 2차전지 예전부터 들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은 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꽤 큰 단위에 2차전지가 변동성이란 건 또 있거든요. 꽤 큰 단위의 반등이 나올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높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좀 보셔야 돼요. 와,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RF 머티리얼즈. 시장 보다 보면 가끔 막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쟤는 왜 올랐지? 막 이런 거. 와, KN은 상한가야? KN은 상한가 같네. 야, 이거 상장 첫날 저가예요. 22,800원이. 오늘 뚫었네요.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뚫었네요. 와, KNR 무섭다, 무서워. 제닉스 로보틱스. 이것도 좀 돌파하고 있네. 부품단이 확실히 제일 세기는 센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로봇이 우후죽순 움직이긴 하는데 이렇게 막 여러 분야로 움직이는데, 여러 갈래로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부품단, 얘도 부품이고 얘도 부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품단이 지금 제일 센 것 같아요. 사실 로보티즈도 부품,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기업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거든요. 얘도. 아, KNR이 로봇 태권브이 만들었죠.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지방에 하나 만들었다고 저번에 뉴스 저도 본 것 같습니다. 로봇 태권브이 만들었다고. 한번 또 두루두루 봅시다. 네, 종목들. 선물은 7포인트 올랐고 야금야금 올라왔네요. 야금야금. 오늘은 약간 기관이 조금 세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 현재 3,000억. 빨강색이 기관인데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오늘은 기관이 주도해서 좀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삼바 아까 좋던데, 삼바 오늘 많이 사네. 외국인이. 외국인 매수 1위가 삼바, 2위가 두산에너빌리티. 둘 다 오늘 좋죠. 효성중공업 얘도 오늘 신고가 간 것 같고, 현대건설도 오늘 좀 올랐는데. 방산, 하이닉스 좀 파네. 코스닥, 무벡스. 잠깐만, 그게 뭐더라? 잠깐만요. 이것도 로봇인데. PIM. 응? 아, 이거 오늘 시가에 봤어야 되네.
제닉스 로보틱스 유연 디바이스. 그 잠깐 안내사항을 좀 드리면 5G 오늘 세요. 네, 5G 오늘 셉니다. 자, 저쪽 한번 잠깐 전력 보는 김에 저쪽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이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요거 진행하잖아요. 굿모닝 자, 종목 콕콕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11시 30분부터는 12시까지 주식 톡톡을 제 개인 유튜브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부터 진행을 하는데, 근데 관심주 있잖아요. 당분간 주식 톡톡에서 드릴 거예요, 사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무료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무료니까 제가 요 시간에 이제 당분간 좀 드릴 예정이고, 그 관심 종목에는 다 등록을 해놓을 거라 아마 이제 다음날 오전에 또 이 시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 시간에서. 그리고 가끔은 없을 때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섹터 얘기나 뭐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는 중간중간 많이 할 겁니다. 네, 꼭 하나 집어서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예정이에요. 참고하시고, 저런 거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전에 좀 큰 일이 하나 있었죠. 지수에서. 우리나라 지수 역사상 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스닥이에요, 이거. 월봉입니다. 코스닥 월봉인데, 코스닥이 2925포인트를 간 적이 있네요. 그쵸? 이거 코스닥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때 2925포인트를 가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뭐냐면 저거 이때 이러고 나서 IT 버블 깨지면서 박살이 나가지고 이때 1년 동안 지수가 박살이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지수 숫자 계산하는 게 너무 작은 단위가 돼버려가지고 마치 주식 그 액면 병합인가요? 액면 병합 뭐 이런 거 하듯이 바꾼 거예요, 숫자를. 개수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바꾼 개수로 계산했을 때. 이건 옛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코스닥이 지수가 그걸 하는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지수가 너무 빠져서 숫자가 너무 이거는 너무 작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아마 했던 기억이 나요. 뭐 ETF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 뭐 언제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는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코스닥 차트를 기술적인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와, 25년을 여기서 기었어. 25년을 얼마나 가려고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죠. 25년을 기었어. 25년을. 그렇잖아요. 코스닥 횡보한 거잖아요, 이거 다. 25년 동안. 이때 한번 슈팅 나오고. 그래서 코로나 유동성 장 때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유동성장이잖아요. 코로나 때 이후에 돈 막 들어오던 시기에. 저 역시도 이때 기대가 많았다고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월봉이에요. 이거 월봉 기준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더라고요. 이때 이렇게 밀었죠. 22년에 1년 내내 밀었죠. 1년 내내 밀고 이게 이제 수렴했잖아요. 결론은. 근데 그 심지어 수렴마저도 작년에 이탈을 시켰어요. 지수가. 근데 여기는 또 지켜줬죠.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바뀐 거죠. 아이고.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렇게요. 지금 여기 뚫고 있죠. 그쵸? 이렇게 혹은 아이고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이제 바뀐 거거든요. 패턴이라는 거는 항상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패턴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상단을 뚫고 있죠. 보이시죠? 보이시면 1번. 지금 이 차트가 이거 코스닥 월봉 차트 어쩌다 보니 지금 코스닥 월봉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큰 그림을 알고 가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딱 이 위치에 있다라는 게 이제 체감이 되십니까 이게? 이거는 뭐냐면요. 돌파를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자리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그 말은 큰 장이 올 가능성 되게 높아요. 응? 이게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이게 중요한 자리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잖아요. 월봉으로 보면 살짝 되돌림 나오더라도 그 이후에 큰 장이 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니까요. 코스피는 뭐 말해 뭐예요. 코스피는 애초에 지금 신고가고요. 올타임 신고가고 코스닥은 지금 월봉상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하방을 보는 건 참 좀 세게 얘기하면 저는 되게 괴상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하방을 생각을 해요. 뭐가 됐든 상방 쪽만 봐야지. 저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한 11시 정도 됐는데 종목들 잠깐만 조금만 더 훑어보고 이거를 이렇게 치우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했던 종목들 한번 한 번씩 볼까요?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올라오네. 아, 오늘 로봇주 진짜 세다. 여기까지도 올라오네. 알테오젠도 좋죠. 알테오젠도 좋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알테오젠을 매수를 하면 알테오젠 위치도 뭐 나쁘진 않네. 매수를 하면 이거 뭐 답답해서 견딜까 봐요. 사실 이런 거 사놓고 기다려도 알아서 수익 날 텐데. 이제 조금 더 업사이드를 원하니까 바이오를 찾아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에이프릴 바이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업사이드를 원하니까요. 자, 제가 이 시간에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오늘 좀 움직이는 거 없나? 저거 잠깐 얘기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응? 저 뭐예요? 아카데미 동영상 서비스가 뭐예요? 저 뭡니까? 여기 이제 원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전력 기기가 있잖아요. 원전과 전력 기기는 사실은 한 묶음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이제 섹터가 움직이는 건 조금 다르기는 하나, 섹터가 움직이는 건 좀 다르기는 하나,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대장주가 원전은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잖아요. 원전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미약품 좀 빠지면 삽시다. 내가 이거 아침부터 보던 종목을 왜 여기서 언급을 하십니까? 한미약품 좋아 보이긴 하는데, 개별 종목 얘기는 이제 최대한 자제해 좀 부탁드리고, 좀 빠지면 사야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사야 돼요. 한미약품. 자, 두산 에너비디티 지금 신고가잖아요. 신고가죠. 효성중공업, 예, 신고가죠. 신고가죠. HD 현대일렉, 이것도 아마 신고가일 텐데, 예, HD 현대일렉, 예, 신고가.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됐든, 전력기기 쪽이 됐든, 대장주들은 신고가예요, 지금. 대장주들은 신고가인데, 그럼 이제 그 와중에 생각해볼 만한 종목, 원전하고 전력기기 쪽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할게요. 원전 전력기기 오랜만에. 일단 원전 전력기기에서 제가 항상 탑픽으로 봤던 거는 스몰캡에서 정해져 있긴 합니다. 원전과 전력기기 탑픽으로 보던 게, 원전에서는 보성파워텍, 전력기기에서는 세명전기였어요. 이유는 그냥 실적이에요. 실적과 밸류에이션 이란 말이죠. 대장주는 누구나 다 아는 거고요. 원전 전력기기 대장주가 뭡니까? 부에비라고, 그다음 뭐 HD 현대일렉, 그다음 또 뭐 있습니까? 효중이, 이렇게가 이제 대장주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아는 거고, 누구나 아는 대장주들이고, 제가 보던 탑픽들은 얘네라고요. 실적 베이스로 저는 본 거였고요. 그리고 좀 볼만한 주식들만 좀 추려드리면, 전력기기 쪽에선 전 산일전기도 사실은 좋게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얘는 지금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뭐냐면, 이 정도인가?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이제 수렴이라고 보기도 참, 수렴과 박스 그 어느 사이에 있는 정도의 이제 횡보예요. 횡보? 네, 좀 제한적인 등락? 수렴도 박스도 아닌. 보통 이제 요런 기간이 길면 일반적으로 한 3개월? 2, 3개월? 요 정도가 제일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어요, 얘는. 요런 기간이. 저는 이런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고점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이 회사가 보니까 이제 특수변압기 쪽으로 실적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수변압기. 그래서 좀 AI 시대에 적합한 변압기 분야를 다루는 변압기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실적 효과가 좀 좋을 법한, 아직은 신고가 영역까지 들어오지는 못한 종목 중에 하나로 봐요. 사실 이런 종목의 제일 좋은 타이밍은 하단이죠, 당연히. 당연히 하단부에서 사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오늘 장대양봉이 하나 떴는데, 아니면 좀 움직이는 거 보고 살려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이 정도 타이밍 잡아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뭐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고, 이건 이제 각자 취향 것인데,
어쨌든 얘는 이런 횡보 구간에 사실은 있고요. 예를 들면 보성 파워텍 한번 볼게요. 제가 원전에서 탑픽으로 봤었던 보성 파워텍. 얘는 타이밍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매수 타이밍 제일 좋았던 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이때예요. 이때가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는데 한 2주 되나? 요 2주간 계속 기회가 있기는 했어요. 이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슈팅, 눌림, 슈팅, 눌림, 슈팅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거든요. 슈팅, 눌림, 슈팅, 눌림. 이런 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기준선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아직도 추세는 되게 좋지만 이제 조금 기준선과 이게 이격이 벌어지는 겁니다. 기준선과 주가가 조금 이제 벌어졌잖아요. 이렇게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긴 하죠. 그리고 저 눌림이라는 근거는 뭐냐면 뭐 지난 거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는 앞선 고점이에요. 제가 선 그어놓은 게 이게 앞선 고점에 선 그어놨어요. 앞선 고점과 기준선이라는 명백한 이제 근거 라인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 나오고 음봉 빠지다가 도지 양봉 하나 떴죠. 이렇게. 그리고 반등. 그쵸? 그리고 빠졌는데 여기 이제 음양 이러면서 양음 하면서 이제 슬금슬금 빠졌는데 저점을 어딜 잡죠? 여기 기준선 잡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근거라고요. 눌림목의 근거. 사실 눌림목이라는 건 눌린 자리를 뜻하는 거잖아요. 눌린 길목을 뜻하는 거잖아요. 눌림목이라는 게. 지나봐야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해야 이제 저 자리가 눌림목이었어 하는 게 눌림목이잖아요. 되게 그 결과론일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결과론은 아니잖아요. 네. 이때는 정고점 돌파. 이때는 빠졌다가 양봉 도지. 이때는 기준선 지지. 기대하는 포인트가 다 있는 거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되시면 3번. 기대하는 포인트. 여기가 눌림목일 수 있다라는 근거. 그 근거는 깨질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결국은 근거를 갖고 해야 뭐 얘가 눌림이든 아니든 눌림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해보죠.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쵸? 뭔가 내 나름의 논리가 있어야 이 자리는 눌림의 가능성이 높아 하면서 진입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논리들이 먹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또 이렇게 된 거죠. 그쵸? 지금은 조금 이격이 벌어진 자리예요, 사실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구나. 자, 역시 제가 이제 탑픽으로 뽑았던 세명전기 한번 볼게요. 세명전기나 보성 파워텍은 제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탑픽으로 사실 보던 종목들인데, 실적이 좋아서. 보성 파워텍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고, 세명전기는 8월 달에 좋았다가 최근에 좀 내려와 있는 위치예요. 예, 주봉으로 한번 봅시다. 세명전기도 지금 위치 전 좀 좋아 보여요. 이게 왜 좋아 보이냐면, 앞에 이제 파동이, 주봉이에요. 2024년에 이렇게 상승 파동이 N자로 한번 주봉상 강하게 한번 전개가 됩니다. 네, 강하게 한번 전개가 되고, 주가가 이제 거래 없이 밀렸다가, 이제 거래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팡 터트리면서 파동이 이렇게 전개가 됐단 말이죠. 뚫은 건 여기서 뚫은 거예요. 지금 자리는 돌파 후 안착 자리예요. 주봉상 보면. 이게 왜? 다시 한번 이렇게죠.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그거를 찾으면 되는데, 이 앞선 24년에 기록했던 이 고점 라인, 그리고 올해 여기 윗꼬리로 기록했던 이 고점 라인,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런 데가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요 정도 라인 그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저점은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리 좀 넓게 잡아도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럼 최근에 저점이 이미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까지 찍었잖아요. 여기까지. 저게 가격으로는 얼마냐면요. 볼까요? 선으로 한번 그어서 봅시다. 이렇게. 10,000원, 9,400원, 8,700원 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8,700원에서 한 만원 사이 된다고요. 이거 일봉으로 가져가 봅시다. 최근에 저점 찍었던 자리가 8,800원이에요. 그쵸? 8,800원. 만원은 여기. 좀 중기적인 저점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자리라서 저는 이런 종목은 좀 좋게 보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여기서 돌려야겠죠, 세게. 돌린 파동이 나와야 이런 것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는 이건 이제 주봉으로 제가 잡아간 거고요. 아까 보성 파워텍은 뭐예요? 얘는 추세를 막 타고 있었으니까, 고점 돌파하고 있었으니까, 일본 가지고 잡아가는 거고. 얘는 막 가고 있으니까 일본 가지고 잡아가는 게 맞는 거고, 세명전기 같은 건 눌려. 어디까지 눌릴까 할 때는 주봉을 많이 봐요. 예, 여기까지는 그래도 눌릴 수가 있다. 제가 어제 에코프로 BM 똑같은 얘기 했었죠. 이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려나? 에코프로 BM 제가 이 위에 있을 때 맨날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있을 때 지금은 잘 모르겠고 나는 11만 1,000원 정도 오면 물리더라도 사볼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한다. 이때는 12만원대였거든요. 난 11만 1,000원이 오면 이때 한번 뺐다가 올렸는데 전 이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11만 1,000원까지는 안 왔네. 아쉽네. 나 왔으면 샀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왔는데 왜 안 샀냐면 못 봤어요. 못 봤다고요. 봤으면 샀겠지. 제가 딴 거 하느라고 못 봤어요, 최근에. 주식이 좀 그런 건 있는데 엊그저께 저점 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찾은 거라고요? 일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봉 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주봉에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봉도 때에 따라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 대부분은 주봉을 언제 많이 보냐면요, 저는 이게 눌릴 때 막 올라갈 때 아쉬워. 저거 샀어야 되는데 아쉬워요. 11만원에 알람 맞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눌릴 때,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아쉬워. 저거 샀어야 되는데. 근데 따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올까를 계산을 해볼 때 주봉이 제일 좋아요. 설령 내가 예측했던 라인보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주식이란 건.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저런 포인트들은 어떤 포인트냐면 더 밀려도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 더 밀려도 돌아올 확률이 아주 높은 포인트. 그런 포인트는 들어가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생각대로 돼주면 수익이 크게 나는 거고 바로 수익이 나는 거고, 생각대로 안 돼도 좀만 있으면 뭐 본전 이상은 나올 거고, 그럼 별 부담 없잖아요. 여러분도 주봉으로 좀 가끔씩 이렇게 보는 습관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결론은 그렇고, 원전에서는 BHI가 좋죠. BHI가 좋아요. 얘가 뭐죠? HRSG 산업용 보일러.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보는 종목이 미코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소부장으로 생각하는 미코를 저는 좋게 봐요. 미코. 제2의 BHI라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조금 근데 결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뭐 이미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설명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좋게 보는 게 우리 기술 얘도 회사는 괜찮은데 우리 기술, 우진, G2 파워 이런 거 괜찮거든요. G2 파워는 바닥이네. G2 파워는 좀 바닥에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술, 우진은 조금 올라오고 있는 주식들이긴 하네요. 이런 거 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맥도 좋은데 스맥은 지금 약간 로봇이에요. 얘는 딴 게 아니라 로봇으로 움직인 겁니다. 애초에.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고요. 자, 시장이 무난하게 더 올라오네. 아, 참. 주식 좀 채워놔야 되는데. 잠깐만. 봅시다. 뭐 주식 꽉 채워져 있긴 하다. 하나만 더 사면 되네. 지수가 야금야금 또 올라오네요. 쉽게 무너지지 않겠죠.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안 무너지겠구나, 지수. 지수 쉽게 안 무너지겠구나. 스테이블 코인 저 되게 좋게 보는데요.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하죠.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스테이블 코인 중에 한 종목이 물려 있어서 제가 얘기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최근 잠깐만. (4, 5, 6, 7, 8) 9, 10 최근 몇 달간 단타 들어가서 물려 들어가 있는 종목이 없거든요.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라 제가 그때부터 짜증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안 봐요. 스테이블 코인을. 근데 그 주식도 팔기도 애매해. 올라올 게 너무 뻔해서. 그 말이 뭐냐면 자리 좋은 게 좀 있어요. 맞아요. 자리 좋은 게 좀 있는데 이런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얘는 글로벌 트렌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트렌드예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역량이 부족한 산업군 중에 하나거든요. 뭐 이거는 태생적으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니까 달러를 쓰는 나라가 아니니까 태생적으로 불리할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스테이블 코인도 글로벌 트렌드 중에 전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좋게 보죠. 약간 비슷한 결로 제가 좋지만 이게 언제 갈까라고 보는 게 양자기는 해요. 정확하게 양자 컴퓨팅이 좋은 건데 우리나라는 양자 보안밖에 없죠. 이게 이제 맹점이긴 한데 여튼 스테이블 코인이 처음 얘기 나올 때 굉장히 핫했어요.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은 많이 내려왔죠. 그때 대장주가 제 기억엔 카카오페이였던 것 같은데 지금 한 세 달을 조정받았네요. 얘가 대장주였잖아요 그때. 고점에선 50% 이상 밀렸습니다. 지금 50% 이상 밀렸어요.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지금 차트가 다 이러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좀 위로 서 있는 건 다날 같은 게 위로 서 있고 얘는 그 와중에도 또 올랐고 최근에 보면 쿠콘 막 이런 것도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더즌도 있고 뭐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일부 종목은 더 빠질 자리가 없어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쪽은 확실히. 근데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아무튼 좀
좀 그러니까 이쪽은 약간 이렇게 보면 돼. 스테이블 코인, 양자. 결론이 뭐냐면요. 얘네들은 이제 비중을 많이 가져가긴 좀 그래요. 그렇고 기술적으로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꽤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괜찮은 위치라는 건 여러 괜찮은 위치가 있지만 이게 공통적이거든요. 약간 그러니까는 빠질 자리가 별로 안 보이는 종목들이 이쪽에 좀 꽤 있어요. 저도 이쪽 종목을 그냥 저희도 하나 물려 있긴 하지만 들고 있어요. 그냥 하나. 그래서 제가 이쪽을 안 보는 거예요. 왜? 더 살 생각은 없기 때문에 잘. 저번에 한번 저거 매매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어떤 거 매매했었냐면 봅시다. 매매한 거 여기 있을 텐데 저희가 이게 최근에 이제 9월 10월 달에 매매했던 건데 저거 이거 헥토 파이낸셜 헥토 파이낸셜 한번 매매했었어요. 언제 했냐면 이때 했거든요. 이때 이제 한번 매매했는데 돌파하는 듯 하더만 또 내려와 있네. 전 단기 매매하고 나왔었어요. 이 당시에 여기 정도에 입절했을 겁니다. 헥토 파이낸셜 얘도 뭐 그냥 이런 위치에 있죠. ALT 양자 관련주예요. 제가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ALT는 양자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난수 해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명확하게는 양자 관련주가 100% 양자 관련주는 없어요. 100% 양자 관련주라 함은 글로벌 트렌드 중에 하나인 양자 컴퓨팅 관련주는 우리나라엔 없습니다. 뭐 난수가 됐든 보안이 됐든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곁다리 형태의 그런 사업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좀 있는데 그게 다기는 해요. 기술력이 우리나라 많이 부족한 영역 중에 하나인 거죠. 기술력이 좀 많이 부족한 영역 중에 하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글로벌리한 양자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리게티 컴퓨팅 현재 56불인데 이게 작년 말에 얼마야? 1불도 안 했어요. 야, 진짜 많이 올랐네. 1불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56불인데. 진짜 한 100배는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한 100배는 올라갔다고, 이런 게. 그,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관련주죠. 그, 아이온큐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한다는 아이온큐. 얘는 뭐 한 15배 정도 올랐네. 옛날부터는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정도로 지금 양자가 대세기는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는 하나도 안 움직이지만. 진짜 리게티 컴퓨팅은 100배 올랐어요. 1년 동안. 그래서 그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양자 관련주 중에 똘똘한 놈 하나가 갑자기 튈 가능성은 좀 있겠구나. 지금은 좀 그렇긴 하나. ALT는 전 그 부류 중에 하나라고 보는 종목이고, 그 굳이 양자가 아니어도 얘는 이제 원래는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라서 지금 트렌드에도 부합되죠. 기술적 위치도 좋고요. 좋아 보입니다. 좋아 보여요. 자, 11시 25분이네요. 지수가 지금 계속 세죠? 지수 잠깐 볼까요? 지수 거의 10포인트 올랐네.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오늘은 기관이 땡겨요. 아까 3천억으로 제가 봤거든요. 지금 벌써 4천억이네요. 지금 빨강색이 기관 수급인데 어때요? 계속 사고 있죠. 오늘은 기관이 땡기고 있어요, 사실. 기관이 땡기는 시장입니다.
퀘스트도 있네. JNDC는 혹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여기 혹시 우린 PTS도 날아가네. 이것도 로봇으로 우린 PTS도 가는구나. 이거 근데 올해 초 작년 연말에 이거는 대주주가 계속 사모으던 주식이에요. 개별주 중에 대주주가 계속 사모으더라고요. 제가 회원방에서 사실 이때 언급을 했었어요. 지금은 회원방도 아니고 아직 이때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내용인데 주가가 하도 안 움직여서 그냥 보기만 하다가 이제 슬슬 가겠구나 해서 이때 얘기를 드리긴 했어요. 공식적으로 매매는 안 했고요. 너무 스몰캡이라. 문제는 제가 얘기하고 나서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려버리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거 결과론일 수도 있어요. 지극히 결과론인데, 요거 개미털기입니다. 개미털기. 차트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보세요, 한번. 여기가 반등 포인트 같은데? 여기가 좀 좋은 포인트는 맞아요. 차트를 좀 보려는 입장에서는 여기가 딱 들어가기 좋은 포인트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밀려요. 한 10% 가까이 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스물스물 밀립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손절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사실 거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거래가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되게 갈 것 같다고 하지 않으셨냐. 근데 왜 밀리냐. 뭐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라고요. 거래가 없다라는 건 페이크일 가능성이 은근히 높죠. 이거 실제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씨.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 종목이 갖고 있던 모멘텀은 변화된 건 없는데 우리는 주가 움직임에 마음이 바뀌죠. 여기선 좋아 보이고요. 여기선 좋아 보이고 여기선 안 좋아 보여요. 그럴 때는 거래량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해라. 거래가 터지면서 빠지는 건 100번 안 좋은 겁니다. 그거는 이 내려오는 과정에서 거래가 터진다? 그건 안 좋죠. 거래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셨으면 3번 한번 눌러보시고, 이거는 비단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우린 PTS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몰캡에는 적용이 되는 이론입니다. 대부분의 좀 시총이 작은 스몰캡은 이런 일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거래량을 보자. 거래량이 작은 거는 너무 큰 의미를 내가 부여할 건 없다. 네. 거래량이 작은 거에 무슨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면 뭐합니까? 그쵸? 자,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바로 제 유튜브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또 내일 뵙겠습니다.